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노후 자금 부족한 베이비부머. 은퇴 후 부동산은 과연?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마무리되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0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80%가 부동산입니다. 과거에는 이들이 자산을 처분해 노후 자금으로 쓰면서 주택 가격 하락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부의 이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네티즌들의 반응과 함께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6.25 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수는 7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 중 막내격인 1963년생이 지난해 60세 정년을 맞았습니다. 약 3에서 4년이 지나면 베이비부머 대부분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게 됩니다. 이들은 고도성장기의 생산가능 연령대를 보내면서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을 합해 한국 가계 순자산의 46%를 60세 이상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자산 역시 거의가 부동산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부의 세대라 불리는 베이비부머들 중 노후 대비가 잘 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식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이른바 낀 세대라는 자주 섞인 말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인 빈곤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지의 부동산 알백14 수석연구원은 은퇴 시기에 보유자산이 많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라면서 부모 혹은 자식의 부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을 맞이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절실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베이비부머들이 중대형 주택 자산을 매각하거나 줄여 노후 자금으로 쓸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주택연금이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0월 기존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기준이었던 주택연금 요건을 12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시세로 환산하면 16억, 17억 원 주택을 가진 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금공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주택연금 보증 공급 목표를 25조 4,904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높여 잡았습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연금 한도가 늘어나면서 주택연금 신청자도 늘어나고 있다 라면서 과거에는 주택을 처분해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부적응 등으로 다시 회귀하는 일이 많았다 라고 했습니다. 주택연금의 활용은 베이비부머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경감시키는 요인입니다. 상당 기간 있는 집을 그대로 활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처분해 지역을 이동하거나 줄이게 되면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집을 월세로 놓고 소득 창출의 활용 창구로 놓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가능성도 줄어들면서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줄게 됐습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당장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은퇴시대의 주택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베이비부머들의 사망과 함께 주택연금의 대상이 된 주택을 한꺼번에 처분하게 되면 주택시장의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금공은 대상 주택을 공매로 넘겨 처분하게 되는데 공매 물건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이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이 활성화된 후에 만기가 도래해 시장에 매물이 쌓이게 될 수 있다 라면서 이 매물이 일시에 쌓이면서 만약 부동산이 우하향하는 시기와 맞물리면 하락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출산율 2배인 일본, 중국을 보라. 상식적으로 지금 집값이 유지된다고 믿는 게 이해가 안 된다. 10년 후 주택연금 물량은 누가 받나? 이렇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금 그리 많이 내고 살았는데
이것저것 왜 이리 또 떼가는 것이 많은지 복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힘드네. 주택연금도 지금이나 유지되지 10년만 지나면 가입 안 받아줄 거라 봄. 주택 가격 오르진 않아도 최소 유지가 돼야 은행권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10년 뒤 인구구조 변화 생각하면 누가 집 사려 할까? 노인 청년층 형태의 1인 가구 늘어봤자 매수 능력도 없고 사회가 노령화돼 세금과 사대보험 부담금 급증하고 AI 로봇이 저임금 일자리 다 뺏어갈 거라 돈 모을 여력은 한참 거 떨어질 거 눈에 보이는데 이미 지어놓은 집도 다 소화 어려울 것 같다는. 수도권 지방 서울 할 거 없이 초등학교 폐교 수두룩, 대학은 물론이고 부산은 이미 노인 천국, 이 노인들 집 팔아야 노후 연명할 텐데 빈집들만 늘고. 낮은 실거주일 주택 재산세 기반으로 한 폰지 피라미드 구조의 시장인데 정부 주도의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보험, 전세금은 2주택까지 면세 등으로 억지 버티기를 하는 중인데 결국 사필 규정의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택 가격 우하향 반가운 소식입니다. 결국은 부동산은 망하게 되어 있다. 그 폭탄을 언제쯤 던지고 튀어나올지 하는 싸움만 남았다. 산천 경계 좋은 전국 철도 역세권 근접지의 대규모 실버주택 공급이 바른 방향, 수도권지 8이 넉넉히 노후 생활 가능하고 단지 내외 각종 건강관리, 운동오락, 시설 맨발 둘레길 조성하고 가끔 모임이나 병원 진료, 차 반액 고속철 타고 서울 나들이 하면서 여윳돈 실컷 쓰는 게 무병장수의 길, 중산층 기준 실버주택 미국, 일본 대비 우리나라 너무 적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설 일. 소득 있다고 7만 원 의료보험 퉁치는 것을 빨리 없애야 한다. 200명이 70명 출산 후 떠나고 70명이 25명 남기고 25명이 10명을 출산한다면 그런 제도는 걸러내야 한다. 봉급받아서 50% 이상 의료보험 내고 50%는 국민연금 내면 세금 내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겠네. 부모 세대는 노후 대책이 부족하고 그 아래 자식 세대는 당장 오늘 내일도 벅차고. 주택연금은 축소나 폐지가 정답이다. 그래야 나이 먹은 사람들 큰 집들 처분하여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식구들 늘어나고 애들 자라는 중년 세대가 넓은 집에서 살기 쉬워지거든. 내 아는 인간 혼자서 45평 아파트에서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며 주택연금 받아 살면서 관리비 많이 나간다고 주절거리고 있더라. 집값이 너무 비싼데 그것을 연금으로 한다면 그 이후로는 누가 받아주나? 국가 세금으로 보태주는 꼴이다. 나중에 젊은 세대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은퇴한 이후 집 한 채 있고 자동차 한 대 있고 연금을 1년에 2천만 원 받는다고 건강보험료를 월 32만 원씩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서울 사는데 강남 서초관악 벗어나잖아. 진짜 온 동네 노인들이 바글바글하다. 종로 쪽은 이미 골목골목 전부 다 늙은 사람뿐이고 그나마 젊은 사람 바글바글한 데가 마포 정도. 난 앞으로 대한민국 스카이 주변, 강남 직주 근접 15분 내 아니면 서울도 할렘가 못 벗어난다의 한 표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